0대2. 후반 20분을 남기고 세계 랭킹 1위 아르헨티나가 받아든 스코어였습니다. 다들 결과만 보고 아르헨티나의 화끈한 역전승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세계 1위 아르헨티나가 랭킹 39위 이집트를 상대로 후반 막판까지 2골을 내주며 끌려갔습니다. 그것도 메시가 페널티킥을 실축한 경기에서 말입니다. 이 드라마 정말 순수한 반전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무너지고 있던 팀이 마지막 순간에 겨우 살아난 걸까요? 이번 대회가 사상 처음으로 48개 팀이 참가하는 확대판 월드컵이라는 것도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대회에서 아르헨티나는 지난 카타르 대회에 이은 2연속 우승을 노리는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메시에게는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월드컵인 만큼 이번 대회에 걸린 상징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위기의 순간이 더 예민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경기를 세 겹으로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표면에 있는 경기 팩트부터 순서대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 왜 세계 1위 아르헨티나가 이렇게까지 고전했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가 앞으로 남은 토너먼트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경기 전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피파 랭킹 1위,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메시를 앞세워 마라도나, 이후 첫 우승을 달성한 명실상부한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알제리를 3대0으로, 오스트리아를 2대0으로, 요르단을 3대1로, 카보베르데를 3대2로 잡아내며 조별 라운드와 32강까지 전승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반대로 이집트는 피파 랭킹 39위로 이번 대회 참가국 중에서는 사실상 약체로 분류되는 팀입니다. 벨기에와 1대1, 뉴질랜드에게 3대1 승리, 이란과 1대1, 호주와도 1대1로 비기는 등 최약체인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승리가 없던 팀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 차만 보면 아르헨티나의 절대적인 우세를 점칠 수밖에 없는 대진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아르헨티나는 메시를 필두로 훌리안 알바레스, 엔소 페르난데스 등 핵심 주전들을 총동원했고 이집트도 모하메드 살라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다만 이집트는 살라와 함께 위협적인 자원인 마르무시 선수는 조커로 아껴두는 라인업을 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자 기본적인 주도권은 예상대로 아르헨티나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슈팅 숫자와 볼 점유율 모두 아르헨티나가 우세를 가져가는 흐름이었죠. 여기서 이집트의 토너먼트 여정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조별 라운드에서 무승부만 3번을 기록하며 간신히 16강까지 올라온 팀인데 32강에서는 포르투갈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가는 대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떨어지지만 큰 경기에서 이변을 만드는 뒷심을 이미 한번 증명한 팀이었다는 뜻이고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오늘 경기에서 이집트가 보여준 저력이 완전히 우연만은 아니었다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들 놓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경기가 열리기 전 아르헨티나는 32강 카보베르데전에서 정말 극한의 접전을 벌였습니다. 연장전까지 120분을 꽉 채운 혈투였고 그 여파가 이번 이집트전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조별 라운드에서 보여줬던 예리한 움직임 대신 선수들의 몸놀림 자체가 눈에 띄게 무거워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물론 이집트 역시 32강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다만 이집트는 이번 경기에서 처음부터 수비적으로 내려앉아 최소한의 공간만 지키면 되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체력 소모라는 측면에서는 계속 공격을 주도해야 했던 아르헨티나 쪽이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경기를 시작한 셈입니다. 전반전 9분, 아르헨티나는 엔소 페르난데스가 골문 앞에서 좋은 위치를 잡았지만 마무리를 놓쳤습니다. 오프사이드로 판정되긴 했지만 이 장면 이후 아르헨티나는 이렇다 할 기회를 다시 만들지 못하면서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전반전 15분 이집트는 이번 경기 첫 번째 공격 시도만에 아타의 크로스를 받은 야세르 이브라임의 완벽한 헤더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세계 1위가 랭킹 39위 팀의 첫 공격 한 번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도 아르헨티나에게는 곧바로 만회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실점 3분 만인 전반전 18분, 탈리아피코가 박스 안에서 파울을 얻어내며 페널티킥 찬스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 누구보다 믿을 수 있어야 할 메시가 어처구니 없게도 정면으로 슈팅을 보내며 이집트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실점 직후 동점을 만들 수 있었던 완벽한 기회를
그것도 메시 본인이 허무하게 날려버린 겁니다. 이쯤에서 정리해볼까요? 표면적으로 이 경기는 세계 1위와 39위의 명백한 실력 차가 있는 대진처럼 보입니다. 근데 전반전 초반 15분 만에 실점하고 그 직후 얻은 페널티킥마저 실축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이게 단순히 컨디션이 하루 안 좋았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팀이 짊어지고 있던 피로가 골마 터진 걸까요? 전술적으로 들여다보면 답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페널티킥 실축 이후 이집트 골키퍼는 완전히 자신감이 붙었고 이후 아르헨티나가 만든 찬스들을 연달아 막아내는 미친 선방쇼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전 28분에는 데파울의 크로스를 받은 메갈리스터의 완벽한 헤더슛을 반사신경으로 쳐냈고 31분에는 메시의 프리킥이 골대를 맞았습니다. 37분에는 메시가 실수를 만회하려 무리하게 슈팅을 시도했지만 하늘로 떴고 38분에는 알바레스의 완벽한 슈팅마저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아르헨티나는 결국 전반전을 0대1로 마치는 최악의 상황에서 후반전에 돌입했습니다. 유효 슈팅 숫자로는 완전히 압도했는데 스코어보드에는 그 어떤 것도 반영되지 않았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결과가 좋을 때는 이런 지적이 묻히기 마련이죠. 알제리전 3대0, 오스트리아전 2대0, 요르단전 3대1 이렇게 스코어보드만 보면 아르헨티나는 이번 대회 내내 압도적으로 이겨왔습니다. 근데 카보베르데전부터 시작된 체력 저하의 조짐이 이번 이집트전에서 완전히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고 이건 단순히 하루의 부진이 아니라 토너먼트 스케줄이 누적시킨 문제라는 점에서 훨씬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만 보고 최종 스코어만 챙기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 경기의 진짜 위기는 후반전에 찾아옵니다. 아무리 메시가 위대한 선수라 해도 39살의 노장이라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 경기에서 이집트를 상대로 1대1 상황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조별 라운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후반전 47분 데파울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며 무산됐고 55분에는 메시마저 무리한 돌파를 시도하다 볼을 빼앗기는 등 공격은 전반전보다 오히려 더 안 풀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때까지 거의 수비만 하던 이집트가 후반전 중반부터는 순간적인 압박을 통한 역습 전술로 전환했고 아르헨티나는 중원에서 패스 미스가 반복되며 계속 수비 뒷공간을 내주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결국 58분 이집트는 역습 상황에서 살라의 완벽한 패스를 받은 모스타파 모하메드가 마무리를 지으며 득점을 터뜨렸는데 이건 VAR 판독 결과 그 전 상황의 파울로 취소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한숨 돌렸지만 위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67분 아르헨티나는 또다시 볼을 빼앗긴 뒤 역습을 허용했고 이번에는 모스타파 모하메드의 득점이 그대로 인정되면서 0대2 경기 시간을 20분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아르헨티나는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세계 1위가 랭킹 39위 팀에게 후반 막판까지 0대2로 끌려가고 있었다는 것. 이게 오늘 경기의 가장 냉정한 진실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79분, 메시의 크로스를 받은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강력한 헤더로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간이 부족해 보이던 83분, 박스 안에서 발생한 세컨드볼을 메시가 강력한 발리슛으로 그대로 꽂아 넣으며 2대2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내내 공격을 쏟아부으며 체력을 소모한 아르헨티나로서는 연장전으로 가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후반 추가 시간 2분, 라우타로의 크로스를 받은 엔소 페르난데스가 극적인 헤더골을 터뜨리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0대2로 끌려가던 경기를 후반 10분을 남기고 3대2로 뒤집은 이번 대회 최고의 역전 드라마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마지막 체력의 승부였습니다. 경기장에 잠깐 정적이 흘렀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후반 20분을 남기고 0대2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숫자를 이제는 다르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메시가 페널티킥을 놓치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 경기는 이렇게까지 위태로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후반 막판 3골이 전반전부터 쌓여온 아르헨티나의 구조적인 문제를 통째로 가려준 셈입니다. 여기서 벤치의 의사결정 과정도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후반 중반부터 체력 저하가 뚜렷하게 드러났는데도 중원에서 패스 미스가 반복되고 뒷공간이 계속 열리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도 흐름을 바로잡는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대표팀 단위에서도 여전히 벤치의 순간
판단이 승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패턴, 사실 이번 대회가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아르헨티나는 32강 카보베르데전에서도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겨우 승리했습니다. 전력상 명백한 우위에 있는 팀이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고전하는 흐름이 2경기 연속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고, 이건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다음 라운드에서 아르헨티나가 만날 상대는 이번 이집트나 카보베르데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체력적으로도 훨씬 신선한 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때도 메시가 후반 막판에 매번 마법을 부려줄 수 있을까요? 이걸 조금 더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이건 그냥 한 경기의 결과일 뿐입니다. 근데 카보베르데전부터 이번 이집트전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시간축으로 놓고 보면 문제는 훨씬 커집니다. 2경기 연속 극한의 체력 소모전을 치렀다는 건 다음 8강전까지 회복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승을 노리는 디펜딩 챔피언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매 경기 위기를 넘기는 건 결국 토너먼트 후반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 경기의 위기에서 2경기 연속의 패턴으로 다시 대회 전체의 리스크로 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번 승리 자체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0대2에서 3대2로 뒤집는 역전승은 월드컵 역사에서도 손꼽히게 드문 드라마입니다. 공은 둥글다는 말처럼 축구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부가 뒤집힐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경기였습니다. 다만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면 언제까지고 후반 막판 기적에 기대는 방식으로 이길 수는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경기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가 후반 막판에 보여준 세 골은 우연히 몰아친 게 아니었습니다. 79분 로메로의 헤더, 83분 메시의 발리, 90분 추가 시간 엔소의 헤더까지 세 골 모두 크로스나 세컨드볼 상황에서 박스 안으로 집중적으로 힘을 쏟아부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집트가 리드를 지키기 위해 체력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시점에 아르헨티나가 남은 에너지를 정확히 그 타이밍에 쏟아부은 셈이고, 이건 순전한 운이라기보다는 벤치와 선수단이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집트 쪽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살라를 앞세운 이집트는 랭킹 39위라는 숫자가 무색하게 후반전 내내 세계 1위를 상대로 대등한, 아니 한때는 우위에 서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후반 67분까지 2대0으로 앞서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집트가 단순히 얻어걸린 게 아니라 확실한 전술적 계획을 갖고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수비 라인을 내리고 최소한의 공간만 지키다가 상대가 지치는 타이밍을 정확히 노려 역습으로 승부를 보는 전략이었고, 이 전략은 마지막 10분을 제외하면 거의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최약체로 분류했던 상대에게 하마터면 발목을 잡힐 뻔한 경기였다는 뜻입니다. 메시 개인의 이야기도 짚어야 합니다. 페널티킥을 실축하고도 경기 후반 결정적인 동점골을 터뜨린 이 장면 자체가 메시라는 선수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대목이긴 합니다. 근데 동시에 39살의 나이에 90분 넘게 뛰며 이 정도 기복을 보였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실축과 결승 도움급 활약을 한 경기 안에서 오간다는 건 이 팀이 여전히 메시 한 사람의 컨디션에 얼마나 크게 좌우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번 경기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반 추가 시간 엔소 페르난데스의 결승골 장면만 잘라서 보면 이 경기는 그저 완벽한 역전 드라마입니다. 근데 경기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시면 아르헨티나가 세계 1위라는 랭킹에 걸맞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말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숫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페널티킥 실축 1개, 후반 20분을 남기고 기록한 스코어 0대2, 그리고 마지막 20분 동안 터진 골 3개. 이 숫자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오늘 경기가 아르헨티나에게 자신감을 줄 경기였는지 경고등을 켜준 경기였는지는 사실 명확합니다. 숫자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번 대회 아르헨티나가 치른 5경기 중 상대적으로 편하게 이긴 경기와 접전 끝에 겨우 이긴 경기의 비율을 따져보면 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별 라운드 초반에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이겼지만 32강과 16강으로 갈수록 매 경기가 접전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 이건 토너먼트가 진행될수록 상대들의 전력이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르헨티나의 체력과 컨디션이 누적되는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 팬들 입장에서는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을 지킨 극적인 승리로
오늘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우승 방어가 진짜로 이루어지려면 매번 후반 막판 기적에 기대는 축구가 아니라 처음부터 압도하는 축구를 되찾아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남은 토너먼트에서 만날 상대들이 이집트나 카보베르데보다 훨씬 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감안하면 이번처럼 매번 마지막 순간에 살아나는 방식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축구에서 자주 하는 말 하나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축구에서 3점 차 리드가 가장 위험한 스코어라는 말이 있죠. 반대로 생각하면 2점 차로 지고 있는 팀에게도 아직 경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르헨티나가 그걸 증명했지만 동시에 그 반대의 교훈도 남겼습니다. 세계 1위라는 순위가 곧 승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격차를 메우는 데 필요한 건 결국 후반 20분간의 순수한 의지와 체력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이 대회를 지켜보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가 노르웨이를 상대로, 스페인이 벨기에를 상대로 각각 힘겨운 승부를 치렀듯 아르헨티나 역시 이집트를 상대로 정확히 같은 패턴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강팀들이 토너먼트 후반부로 갈수록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고전하는 흐름이 이번 대회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건 남은 경기들을 지켜볼 때 계속 염두에 둬야 할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기를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역전극으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디펜딩 챔피언이 아직 풀지 못한 체력과 결정력의 숙제로 기억하시겠습니까? 다음 경기에서 아르헨티나가 오늘과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면 그때는 후반 막판의 기적도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 오늘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페널티킥 실축 1개, 최다 실점 격차 2골, 그리고 마지막 20분 사이 터진 골 3개. 이 세 숫자가 오늘 경기의 전부를 말해줍니다. 이 흐름이 다음 경기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같이 지켜보고 싶으시면 구독해두시고 다음 경기 결과가 오늘 이 분석이 맞았는지 확인해 줄 겁니다. 알림 설정해두시고 같이 보시죠.